꼰대들과는 말이 안 통해. 요즘 것들은 말을 안 들어. 지하철 무임승차 반값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희는 혜택 안 받냐? 너희는 안 늙을 것 같아. 세대 간 불화와 갈등의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명확하죠. 자, 그렇다면 달라도 너무 다른 세대 간의 소통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회학자 구정우입니다. 요즘 세대 간 갈등과 불화, 우리 사회의 큰 문제죠. 혐오라는 게 정서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가 통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여주는 지표는 있는데요. 혐오라는 게 누군가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참고하면 되겠죠? 2013년 노인학대 신고 접수 건수가 11,100건이었습니다. 2022년도는 19,500건이었습니다. 2013년 대비 92.4%가 증가했네요.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차별은 OECD 15개 국가 중에서 무려 2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꼰대들과는 말이 안 통해. 요즘 것들은 말을 안 들어. 아랫세대와 윗세대는 이렇게 서로를 비난합니다. 세대 간의 벽을 만들고 있죠. 지하철 무임승차 반값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노인 되면 연금도 다 고갈되고 무임승차는 꿈도 못 꿀 것 같은데. 야, 너희는 혜택 안 받냐? 너희는 안 늙을 것 같아. 이렇게 서로를 몰아세웁니다. 세대 간 갈등 사례 참 많죠. 정년 연장을 둘러싸고 현대차 노조와 젊은 사무직 직원들 간의 갈등이 있기도 했었죠. 기존 노조에 반발하면서 젊은 근로자들이 노조에서 탈퇴하기도 했고,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라는 젊은 세대 중심의 노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대선과 총선에서는 세대 간의 새 대결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발도 큽니다. 국민연금 어떻습니까?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바닥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인터넷 공간에서는 젊은 세대, 특히 꼭 집어서 1990년생부터는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이런 원망이 쏟아졌죠. 국민연금 고갈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세대 간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2012년 출간된 가키야 미우의 소설 70세 사망 법안 가결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제목만 들어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부작용이 한계에 치달은 2020년, 이때 70세가 된 노인은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70세 사망 법안이 가결되는 상황을 다루는 소설이죠. 몇 년 전 국내에 번역돼서 큰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제작한 황동혁 감독의 차기작, 그 제목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노인 죽이기 클럽이라고 합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집단을 다루는 작품인데요. 노인 혐오에 대한 국민적인 논쟁을 벌써부터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나 노인에 대한 젊은 층의 반감이 커지다 보니 온라인에서는 노인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온갖 표현들이 넘쳐납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노인네, 틀딱, 틀딱충, 꼰대, 연금충, 할매미, 노스라치, 늙은이. 참 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한 비하적인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이 틀딱이라는 말에 벌레를 의미하는 충을 붙여서 비하하기도 합니다. 목소리 큰 할머니를 매미에 비유해서 할매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21년도에 한국노년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2747건의 온라인 기사 댓글을 분석을 했는데,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인 노인 비하 표현이 노인네였다라고 합니다. 6,894건이었습니다. 이어서 틀딱, 꼰대, 늙은이, 할배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세대 간 불화와 갈등의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명확하죠. 서로 살아온 방식과 문화가 다르다 보니 갈등이 생깁니다. 가령 기성세대는 집단주의적이고 위계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형, 오빠, 누나, 형님 이러면서 줄을 세웠어요. 집단적인 질서에 개인을 위치시켜서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젊은 세대는 각자 자유와 개성을 중시하는 분위기에서 자라났습니다. 고유성이 강한 거예요. 또 다른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자원들, 정치적인 권력들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한 세대로 쏠려 있는 것이죠. 요즘 86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분들, 지금 정치권에서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분들이죠. 기업 정당에서 50대, 60대 세대가 권력과 자원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취업조차 녹록치 않은 상황이죠. 지난 어버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카페 사진 하나가 올라왔어요. 여기 쓰여진 문구가 이런 내용인데요. No Senior Zone,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이라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 옆에는 흥미롭게도 이 강아지 이미지가 함께 나타나 있었고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안내견을 환영합니다. 이제는 노인이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구나. 약자에 대한 혐오, 참 쓸쓸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죠. 분명 일리가 있는 비판이에요. 이 노 시니어 존이라는 이름으로 작년 노인의 카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분명히 차별적입니다. 자, 그런데 내막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좀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요. 카페에 출입하는 노인들 일부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카페 마담이 예뻐서 커피도 맛있다. 이런 식으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이를 참지 못한 여사장이 이 노 시니어 존으로 대응을 했던 것이죠. 세상이 천지개벽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아직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충격적입니다. 마담이 예쁘다느니, 여성의 예보가 예뻐서 커피가 맛있다느니, 이런 말들을 내뱉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이죠.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일부 시니어가 사태의 발단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니어 차별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자신의 꼰대적인 마인드, 말과 행동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꼰대 문화에 대해서는 영국 시사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도 보도한 적이 있어요. 한국의 꼰대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코너였는데요.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연령주의, 권위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꼰대를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나는 항상 옳고 상대방은 항상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나이 든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얼마나 이 꼰대 이슈가 큰 문제가 됐으면 외국의 주요 언론도 보도를 하게 됐던 것이죠. 젊은 세대는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경제 정치적으로 기성세대가 권력과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반발감과 저항감이 클 수밖에 없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사를 보면 미래 세대는 기존 세대보다 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더 좋은 미래를 산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과 산업화를 겪으면서 기존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50대, 60대인 86세대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많은 정치인들이 있죠. 20년 전 이들이 정계에 데뷔할 때 2030 세대가 그들의 강력한 뒷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인구가 당시 5060 세대들의 2배를 넘었거든요. 지금 30대, 40대 초반 국회의원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40대 국회의원이 한 12%, 30대가 한 3%, 4% 정도입니다. 그리고 별로 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 힘을 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2030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5060보다 20%가 적죠. 배출된 정치인뿐 아니라 투표에서도 2030은 절대적인 여류입니다. 20%나 많은 그 머릿수를 앞세워서 맘만 먹으면 이 5060은 젊은 세대를 표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구의 열이 탓에 젊은 세대는 세대 약자의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부모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 지금의 젊은 세대입니다. 이들이 세대 간 공정에 대해서 외치고 있죠. 젊은 세대에 놓인 구조적인 제약들, 이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 바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대 불화, 세대 갈등의 원인입니다. 단순한 세대 간의 차이를 넘어서 이게 갈등이 되고 또 불화가 되는 것이에요. 기성세대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점차 커지고 있죠. 경제 정치적인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대해 환멸을 느끼는 원인이죠. 젊은 세대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들의 요구가 지나치고 과도한 걸까요? 이들이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청년이었을 때 원했던 것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재미있는 일, 보수가 많은 일,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회사와 동료로부터 인정받으며 떠나지 않아도 되는 직장을 원하는 것이죠. 과거의 젊은 세대가 똑같이 원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팽창이 멈춘 사회에서 청년들은 뜻을 펼치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할 수 있는 또래의 정치인들을 원합니다. 20년 전 당시 2030이 30대, 40대 정치인들을 응원하고 뽑은 것과 같죠. 또 요즘 젊은 세대는 미래가 예측 가능하기를 원합니다. 노후에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이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기성세대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부양의무라고 하는 단어만 떠올리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불안해지죠. 그래서 청년의 70% 이상이 노인복지 확대로 청년층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라고 하는 인권위 설문조사에서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인분들도 또 장년분들도 일하기를 원합니다. 정년제가 시행되면서 60세까지 일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평균 55세를 전후해서 퇴직을 한다고 하죠. 55세, 60세, 또 65세가 넘은 분들도 상당수는 자신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실제 장년층 우리 선배분들한테 여쭤보니 나이 65여도 팔팔하다고, 나 아주 젊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나이의 70%, 0.7을 곱하면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나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65세 0.7을 곱해볼까요? 45.5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참 일할 나이인 것이죠.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 독립적인 시니어들이 늘고 있는 거죠. 제2의 직장, 제2의 사회생활을 원하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디지털 혁신이니 AI 혁명이니 이런 말들이 상당히 생소하게 다가와요. 일상에서 디지털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죠. 요즘 식당이나 카페 가면은 키오스크나 태블릿 주문이 대세잖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 키오스크를 쓸 때 버거킹에서 주문을 했었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잘 못하니까 주위를 둘러보게 돼요. 이러면서 좀 창피하다 이런 생각들. 저도 이럴 쯤인데 노인분들은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QR코드를 열고 태블릿을 통해서 메뉴를 입력하는 게 서툰 시니어분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죠.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우는데 젊은 세대가 도움을 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나한테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젊은 세대가 고령화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처럼 노인 세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내 노후를 위해서 부모 봉양에 자식들을 뒤치다꺼리에 다 했는데 이제는 자녀가 나를 보조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그리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 대한민국입니다. 민주주의 시스템,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렸는지 너희는 정말 알고 있기는 하니? 이런 어찌 보면 억울한 감정, 인정받고 싶은 욕구,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노인들 사이에 있는 게 사실이죠. 지금 50대인 장년분들, 특히 직장 생활하는 리더분들은 젊은 세대한테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가서 강의를 하고 있죠. 기업에 가서 젊은 세대 강의를 하게 되면 정말 관심들이 많아요. 리더분들, CEO분들, 그룹장님들 관심들이 많습니다. 질문도 많으세요. 어떻게든 밀레니얼 그리고 G세대 구성원들과 공감하고 또 함께 협력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 바로 기성세대가 청년의 시기에 원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기성세대의 책무 아닐까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고 원하는 것을 돕듯이 윗세대도 아랫세대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또 그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겠죠? 고령화로 인한 복지 부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속하게 연금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지 부담 줄여줘야 되고요. 정년 연장만 외치는 것은 부족합니다. 장년층 정년 연장을 하되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비례대표 당선권에 청년 정치인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청년들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젊은 세대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니어 세대가 원하는 것은 지속적인 자기 실현의 기회,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존중과 인정입니다. 노인들과 장년 세대의 처지에 좀 더 공감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42.3%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수치가 높은데 여기에 소득의 자산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장년 세대가 부동산으로 자산을 형성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포함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26.7%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높은 수치예요. 호주는 22%, 미국은 12.5%, 독일은 12.3%. 이런 수치에 비하면 매우 높은 통계죠. 노인 자살률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020년 기준 41.7명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 평균 자살률 17.2%의 2배가 넘는 수치죠. 노인 혐오와 차별, 학대, 이에 따른 노인의 우울증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부모와 장년들은 청년들이 어렵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자녀로부터 더 이상 경제적인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부모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효도의 종말이란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효도도 이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그런 가치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건데요. 우리 부모와 시니어들, 이분들도 진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젊은 분들, 전략적인 사고도 필요해요. 기성세대와의 불화와 갈등, 결코 젊은 세대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을 국회로 보내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은 기성세대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기성세대 또 노인세대와 연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혐오가 방치되면 부메랑이 돼서 젊은 세대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젊은 세대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달라도 너무 다른 세대 간의 소통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사실 각기 다른 세대는 서로를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서로를 경험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죠. 부모와 소통하거나 직장에서 대선배들이나 임원들과 소통하는 걸 빼고선
사실상 세대 간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무신경해지고 또 존중이 부족하다 보니 세대 갈등이나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요즘 많은 젊은 세대는 노인과 대면하고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럼 어디서 대면을 하느냐? 출근길 지하철입니다. 자, 지하철 1호선 많이들 타시죠. 여기 빌런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까? 지하철 1호선 빌런. 출근길에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는 노인, 그다음에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노인, 몸을 치고 지나가는 노인, 또 벌컥 화를 내는 노인분들.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로서 노인에 대해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노인들이 많이 타신다는 거예요. 1호선이 가장 라인이 길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름에는 더우니까 에어컨이 잘 나오는 지하철을 찾게 되고, 겨울에는 또 난방이 잘 나오는 지하철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가장 긴, 말하자면 가성비가 높은 지하철 1호선을 노인들이 탄다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고립감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하철 1호선이지만 또 이분들을 보는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비둘기처럼 정처 없이 탑골공원, 종로 이런 도심들을 배회하는 노인분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위축되면서 지하철로 숨어들죠. 젊은이들은 시니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자신들만의 소통 공간을 온라인에서 만들어 살아가고 있죠. 이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인터넷 취약계층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것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잔뜩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말대꾸나 따박따박하는 끈기 없고 버릇없는 것들, 그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죠. 세대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편견을 만들고 또 강화합니다.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죠. 노인들에 대해서 경제활동 인구에 기생하는 존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당연히 시니어에 대한 존경이 생길 수가 없죠. 노인 혐오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혐오를 스스로 감내하고 동조하는 시니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비하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공공장소에 가는 것도 꺼려하게 되죠. 그러면서 유일하게 찾는 안식처가 지하철인 것입니다. 반면 서로를 알게 되었을 때 이해와 공감이 늘어나는 사례도 많습니다. 탑골공원 근처에 있는 한 카페는 손님 대부분이 시니어들이겠죠. 하지만 직원 대부분은 20대 분들, 또 30대 초반 분들이세요. 주문을 할 때 QR코드 찾아달라, 잘 안 들려, 야 메뉴 설명 좀 해줘, 요청들이 많죠. 이 동작이 빠르지 않으니까 계산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모든 것들, 젊은 직원들 어떻게 대응할까요? 정말 잘 감내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자, 반대로 손님은 주니어가 많은데 직원 대부분은 노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경우죠. 잘 볼 수 없는 경우인데, 금천구에 한 카페가 있어요. 이 카페는 60대가 넘는 시니어 바리스타 분들이 맛있는 커피를 만듭니다. 이 시니어 바리스타 분들이 커피를 굉장히 잘 만드세요. 이때 이제 마시는 게 뭐 단순하게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겠지만 이 주니어와 시니어가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전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니어 직원은 젊은 에너지를 받고, 주니어 고객은 시니어의 따뜻함을 체험하고, 게다가 커피도 맛있으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안 좋은 경험은 오해와 편견을 키우지만 반대로 좋은 경험들은 인정과 존중, 또 존경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또 각자 도생이 아니라 서로가 돕고 함께 무언가를 해내는 경험을 하게 되면 서로를 더 인정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편견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앞서의 사례에서 직원과 고객이라는 역할을 서로 나눠 맡으면서 서로 협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공감이 커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 간 서로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들,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감대를 좀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저는 서로로부터 배우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상대와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더라도
사회적인 변화에 맞춰서 계속 변화하고 맞춰가려는 그런 노력들 정말 중요합니다. 시니어분들이 이런 노력들을 해야겠죠. 변화하는 현실에 지속적으로 적응하면서 이 평생 현역을 꿈꾸며 사는 액티브 시니어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하겠다. 가장 기본이고요. 새로운 음악도 듣고 최신 유행하는 넷플릭스 드라마도 보고 여건이 된다면 콘서트나 전시회와 같은 문화생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취향이 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즘 세대가 이 취향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0대를 미립자 정체성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 미립자처럼 이 취향이 굉장히 고급지고 세밀하고 잘 가다듬는다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이랑 소통하시려고 하면 노인분들도 시니어분들도 취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젊은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 상사분들 직장에서 군림하지 마세요. 더 들으세요. 젊은 세대로부터 배우려는 자세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요즘 회사에서 많이 유행하는 것이 영 멘토링입니다. 이걸 리버스 멘토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멘토와 멘티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리더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리더가 이제는 배우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젊은 사원들의 디지털 능력과 문화적인 취향을 배우려는 기업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죠. 시니어들을 우리보다 경험이 풍부한 선배 시민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분들이 참 많은 것들을 이루셨잖아요. 한강의 기적도 만들고 민주주의도 만들고 또 요즘 사회 진출이 늦은 요즘 청년들, 이분들 지원하고 지지하는 분들, 캥거루족들 지지하는 분들, 지원하는 분들 누굽니까? 시니어잖아요.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자녀 지원하랴, 부모 봉양하랴, 낀 세대로서 참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죠. 노인에 대한 기성세대에 대한 편견을 거두고 이분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젊은 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을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연륜을 지닌 선배 시민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가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가 해외 사례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1986년도부터 이른바 고령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표방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의 경우에는 노령 친화 도시를 만들어서 고령 친화적인 커뮤니티를 구성했다고 해요. 고령자를 약자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주체로 보는 그런 적극적인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으려는 노력인 것이죠. 온타리오주의 더럼 지역은 어떨까요? 이 더럼 지역의 경우에는 연륜의 미덕이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에 도전하는 다양한 지역의 노인들, 이 액티브 노인들이죠. 이런 사례를 지역 신문, 라디오, 대중교통 광고, SNS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홍보하고 인식 변화를 꾀했습니다. 이 더럼 지역의 캠페인은 많은 효과를 거두었는데요. 전 연령대의 주민들로 하여금 노화에 대한 오해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거주하는 노인을 위한 사회적인 통합과 안전을 강화하는 데도 성공한 케이스로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죠. WHO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사례를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참가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했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대유행 사태로 인해서 약화됐었던 사회적 유대감을 회복하는 데 더럼의 사례가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과 청년 간의 접점을 늘릴 수 있는 제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요. 젊은 세대와 시니어 세대가 서로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들,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만들면 어떨까요? 초중고에서도 노인 관련된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감하게 만들 수 있는 섬세한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영화 서울의 봄 다들 보셨나요? 요즘 장안의 화제죠. 20대, 30대가 N차 관람을 하고
당시 사건을 찾아보고 역사를 공부하는 즐거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시대 상황에 분노하고 연민을 느끼기도 한다는데요. 80년대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기성세대는 이런 젊은이들의 모습이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경제 성장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당시 독재 정권 속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기성세대들은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죠. 그때가 살기 좋았어 하면서 그리움을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과 많이 달랐던 시절이죠. 당시는 출산율이 높고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컸던 그런 시대입니다. 독재자 한 사람이 경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가능했던 조건을 갖췄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가 팽창되어 있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공정과 부의 재분배가 화두입니다. 그렇다면 기성세대가 살아온 그 시대는 장밋빛이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야말로 군홧발로 짓밟힌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언론 탄압은 물론 학생들은 길에서 불심 검문을 당하거나 곤봉으로 맞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 MZ세대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탄압 속에서 당시 기성세대들은 폐해가 되었던 우리나라를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많은 자유를 일궈냈죠. 서울의 봄 같은 영화 매체를 통해서 서로가 살아온 시대를 더 이해하고 공감하는 지금의 현상이 참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더 알아가는 것, 또 공통점을 발견하고 공감하는 것, 세대 불화를 세대 공존으로 바꿀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이였죠. 또 세월이 지나면 노인이 됩니다. 우리 국민 모두 현재의 노인이거나 미래의 노인입니다. 역지사지하면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대 공존, 세대 공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